운동 좀 하자고 하면 화부터 내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요. 게을러서 그런 건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10번, 20번 얘기를 해도 움직이지 않을 때 보호자인 나까지 지치면서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환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몸도 움직이게 만드는 대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로PT 구성의 운동조절연구소 구성의 박사입니다. 이 채널은 뇌손상으로 인해서 재활을 하고 계신 분들과 가족을 위한 채널입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애가, 우리 아빠가, 남편이, 집사람이 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재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죠. 이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태인 건지 라는 점이죠. 뇌졸중 이후에는 뇌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회로인 전전두엽이나 변연계, 또 기저혈처럼 동기나 감정, 판단을 담당하는 뇌회로도 함께 손상이 됩니다. 이건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뇌졸중을 겪고 나면 환자분들은 마음이 많이 달라지죠. 내가 뭘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자신감을 잃기도 하고요. 동작이 틀리거나 실수로 넘어지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내가 먼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냥 다 귀찮고 싫다 그러면서 의욕이 확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왜 그렇게 의지가 약해? 조금만 더 참으면 되잖아. 너만 걸으면 우리 집에 문제가 없어. 사실 이런 말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를 움직이게도 하고 포기하게도 만듭니다. 지금부터 환자를 움직이는 대화 전략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투와 표정부터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말이나 글 같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있다는 걸 아시죠? 바로 말투, 눈빛, 표정, 앉아있는 자세 같은 것들이에요. 특히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말투나 눈빛, 표정이 대화에 있어서 더 크게 다가오죠.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죠. 대화 중에 한숨을 쉬거나 표정이 없이 팔짱 끼고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눈도 안 마주치고 핸드폰 보면서 대답을 하거나 이러면 환자는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 금방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꿔보자고요. 우선 핸드폰은 치우시고 눈을 마주치고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주시고 팔짱은 풀어서 손이라도 잡고 말하는 거예요. 한숨은 갖다 버리세요. 그럼 환자는 나한테 신경을 쓰고 응원을 해주는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말투와 표정을 하느냐예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환자가 좋아지려면 우리가 도와야 돼요. 표현이 긍정적일 때 환자의 재활 참여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지시하지 말고 선택권을 주세요. 환자는 자기 결정권과 자율성을 존중받을 때 재활의 참여와 지속률이 높아집니다. 흔한 실수는 이런 거죠. 야, 일어나. 이제 운동할 시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명령처럼 들리잖아요. 환자는 반발심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팔 운동이랑 다리 운동이랑 어떤 거 먼저 할까? 지금 할래? 아니면 10분 있다가 할까? 이렇게 선택지는 작고 단순하게 주세요. 이 선택권을 주는 건 운동을 할까 말까라는 장애물은 이미 넘어간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뭐부터 할까라는 옵션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면 환자는 내가 주도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세 번째는 결과만 칭찬하지 마시고 시도하는 것 자체를 칭찬해 주세요. 우리가 환자 옆에 있다 보면 자꾸 결과를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걸었는지, 얼마나 팔이 높이 올라갔는지, 어제보다 잘했다, 못했다, 막 이런 거죠. 물론 해낸 결과를 칭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해보려고 한 시도 자체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도를 하고 연습을 해야 다음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잘 되건 잘 안 되건 스스로 재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워서 못 일어나는 환자를 일으킬 때 환자가 목이라도 까딱 한번 하면 야, 지금 일어나려고 애쓴 거 정말 잘했어. 팔이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안 움직이는 팔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잘한 거야. 또 하기 싫다고 막 그러다가 잠깐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야, 정말 하기 싫었을 텐데 애썼다. 이런 게 조금 모여갖고 진짜 큰 움직임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환자는 완벽하게 잘했다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내가 해보려고 했다. 그거 자체를 인정받으면 성취감이 올라가요. 이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걸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한 번 더 해봐야겠는데? 한 번 더 해볼까? 이런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감정을 먼저 읽어주세요. 환자가 힘들다고 할 때, 야, 그 정도는 다들 해. 다른 사람들도 잘만 하잖아? 너 왜 이렇게 겁이 많냐? 뭐 이런 말들이 환자 마음을 더 닫게 만듭니다. 환자는 이 사람이 정말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감정이 중요한 이유는 환자가 내가 이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면 안정감이 생겨요. 그 안정감을 통해서 다음 동작을 할 때도 도전을 할 수 있는 여유하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땐 옳고 그른 걸 따지지 마시고 그냥 너 힘들구나, 너 불안하구나 하고 감정을 먼저 인정을 해주세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힘들어 보이거나 힘들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힘들구나. 다른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래. 발 떼는 거 무섭지? 네가 겁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과제 자체가 어려운 거야. 우리 더 쉬운 것부터 해보자. 이렇게 감정을 먼저 짚어준 다음에 말씀을 하시면 환자는 내 마음을 그래도 읽어주는구나 하고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다섯 번째는 환자의 역할을 강조하세요. 환자가 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순간 재활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예전처럼 가족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여를 한다고 생각할 때 동기와 의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원래 잘 알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어제 알려준다고 하니까 훨씬 쉽던데? 역시 아빠가 제일이야. 엄마가 간 맞추는 건 최고잖아. 이런 말은 환자가 여전히 본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환자가 가족 안에서 나는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 행동은 달라집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말투, 표정, 눈빛부터 바꾸세요. 둘째, 명령 대신 선택권을 주세요. 셋째는 결과와 시도 모두 칭찬해 주세요. 넷째, 감정 먼저 읽고 공감해 주세요. 다섯 번째, 가족 안에서 역할과 기여를 강조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전략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기운이 나고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만들자고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뉴로PT 구성의 박사였습니다.